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의를 라이브로 해보겠습니다. 공지사항이 좀 있어서요. 보통 때 아무 것이나 질문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강의를 좀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공지사항 광고? 우리가 방송에서 광고라고 하면 돈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아니고요. 다낭성 신장병에 좀 리뷰를 하고 다낭성 신장병에 대해서 좀 계몽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캠페인 같은 것을 이제 다낭성 협회라고 해야 되나? PKD 파운데이션에서 의학협회 같은데 다낭성 질환협회에서 미국 전 지역에서 각각 이제 이런 계몽을 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LA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다낭성 낭종 walk 해서 그냥 산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타모니카 바닷가 비치팔관 이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작년에 처음으로 알아서 그때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못 갔는데요. 10월 13일 이번 주 일요일 날 산타모니카에서 합니다. 다낭성 낭종협회 주최로 해서 돈 받고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이런 질병에 대해서 좀 알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자 여기는 pkdcure.org로 가면 아니면 구글에서 PKD 파운데이션, PKD walk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여기 참가비는 공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도네이션만 받고 하는데 그냥 오셔서 참가하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 9시에 시작을 하고 10시 15분부터 실제로 웍은 시작을 하는데 이벤트는 9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요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다낭성 신장에 대해서 잠시 짧게 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낭성 신장은 제가 미국 LA에서 한국 분들만 위주로 현재 보고 있는데 한국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50만 명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인구 400명에서 아니면 1000명에서 1명 정도 나오는 희귀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꽤 많이 있는 병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낭성 신장, 그래서 보통 한 개의 낭종이 있거나 두 개의 낭종이 있는 것을 다낭성 신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낭종이 자라는 유전성 질환인데요. 보통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장, 그걸 오로소말 도미넌 PKD, Polycystic Kidney Disease 해서 ADPKD라고 하고, 상염색체 열상 오로소말 리세시브 PKD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ADPKD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대부분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상염색체 우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내가 받을 확률이 꽤 높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 50% 유전이 갈 수 있다라는 과학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다낭성 신장을 가지고 계신 분은 자기 부모 중에 이제 어머니나 아버님이 다낭성 신장병으로 문제가 있으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다낭성 신장으로 50세부터 투석을 했다. 그러면 자녀도 50세부터 투석할 가능성이 꽤 높은 질환입니다. 가족마다 조금 달라서 꼭 50세 투석을 했다고 자신도 50세 투석을 하는 건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비슷한 시간대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45세 투석을 받았다고 하면 환자가 30세 왔으면 15년 안에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40세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45세에 투석을 해서 왔다. 그러면 지금 5년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려고 더 노력을 하고, 80세인데 지금 잘 살고 계시다, 문제 없다, 콩팥이 조금은 문제는데 투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다 개런티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참고는 하지만 그게 꼭 맞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70세까지 괜찮았기 때문에 나도 괜찮을 거라고 관리를 안 하시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낭성 신장의 증상은 보통 이제 고혈압을 좀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건강검진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은 콩팥을 초음파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상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고혈압으로 오시는 분 있고, 등이나 옆구리에 통증이 와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벌써 이 다낭성 낭종 때문에 통증이 온다고 하면 낭종이 꽤 큰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낭종이 이렇게 커지다가 한 번씩 터지거나 이러면은 혈뇨가
나와서 눈에 보이는 혈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신장결석이 생기거나 반복되는 요로 감염, 이거는 이제 자신의 내과 선생님한테 소변 검사를 할 때마다 무슨 감염이 있다라고 해서 항생제를 뭐 먹은 적이 꽤 있다. 특히 뭐 여자는 방광염이 자주 생기니까 심플한 방광염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방광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 그러면 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성은 이제 워낙 방광염이 자주 생기다 보니 꼭 그걸 가지고 검사를 추가로 안 해서 발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끝에는 뭐 신부전이 있어서 문제가 크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합병증으로 당연히 콩팥이 망가지고 간에 낭종이 있어서 또 그게 너무 커지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뇌 동맥류가 생기는 게 조금 있어서 특히 이제 모든 다낭성 신장에서 동맥류가 보이진 않는데요. 가족력이 있는데 아버지가 다낭성 신장이었고 큰아버지가 다낭성 신장이었는데 큰아버지가 45세에 뇌출혈로 뇌졸중이 아니라 뇌출혈로 돌아가셨다. 아니면 뇌출혈로 수술을 했다. 뭐 이런 말이 있으면 근데 정확하게 원인은 몰랐다. 뭐 이러면은 이런 뇌동맥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뇌출혈이 가족들 중에 있었으면 검사를 해야 되고요. 심장 판막에도 이상이 올 수 있고 대장에 개실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개실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대장에 이제 이렇게 반태야 되는데 이런 방울처럼 이렇게 돼서 개실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염증이 나면 장이 아파서 특히 왼쪽 폐가 아프시다든지 그러면 이런 개실염이 생기는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다낭성 신장병이기 때문에 물혹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검사를 해야 되고요. 흔히 하는 게 초음파, CT, MRI를 하는데 보통 처음에는 모르니까 초음파를 하거나 아니면 혈류가 나왔으니까 혈류가 나올 때는 CT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T에서 했는데 낭종이 생긴다. 그러면 CT에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낭성 신장에서 정확하게 그 시스트, 낭종의 볼륨을 재서 얼마나 이게 자라는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게 되면 이분이 조금 결과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얼마나 나빠지는지를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MRI를 찍어서 그 낭종의 실제 볼륨이 얼마만큼 되는지 해서 그걸 트랙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안 좋게 좀 악화가 될 것 같은 환자에서 특히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진단으로 유전자 검사도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유전자 검사를 안 합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보통 영상 검사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애매하다 영상에서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MRI 같은 경우는 일반 환자에서 잘 하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고위험군에서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경우 이런 때 하는데 자 정확하게 낭종이 얼마나 커지는지 봐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일반 환자한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임상 실험할 때는 어떤 약을 주고 낭종이 커지는 게 지연이 되는지를 확인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임상 실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정확한 결과를 하기 위해서 MRI를 대부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잘 안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치료는 다낭성 낭종이 심해지면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하니까 통증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콩팥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하는데 이거 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에 이제 톨밥탄이라는 약이 나왔는데 이 톨밥탄은 조금 애매한 게요. 현재로서는 약으로 톨밥탄을 쓰기는 하지만 잘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톨밥탄은 굉장히 좀 부작용이 좀 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이 망가질 수도 있고 엄청나게 소변이 나와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피검사도 훨씬 더 자주 해야 되고 좀 위험한 약이다 보니 현재로 좀 쓰기는 시작한 지 7, 8년 됐는데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 약입니다. 아직까지 뾰족한 약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뭐 맞다고 생각하신대요. 결과적으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 보니 생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물혹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염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금연하시고, 왜냐면 콩팥이 나쁜데 금연을 하면 콩팥이 더 나빠지거든요. 그리고 건강한 체중 유지, 비만했을 때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비만하지 않게 체중을 유지하고, 제가 지금 현재 임상 실험을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퀘스천에서 이게 키토 다이어트를 하면 좀 효과가 있다라는 가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한 지 뭐 한 6, 7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을 시작을 할 때부터 제가 이쪽에 좀 앞에 선구자라고 하셔야 되나? 그거 하시는 분이 대학교 교수님하고 제가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던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임상 실험을 지금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UC 대학병원하고 USC 대학병원하고 같이 협작을 해서 이 키토 다이어트와 로컬 다이어트, 그러니까 저탄수 식사와 아니면 거의 무탄수 식사인 키토 다이어트를 함으로써 이 다낭성 신장병의 악화를 좀 막는 그런 보고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환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한번 모아서 이런 방법을 써서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려는 임상 실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임상 실험이 공식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전에 이제 저희들이 페이퍼워크 할 게 많아가지고 그것만 하는데 벌써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해오던 건데 거의 10개월이 지났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다낭성 신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산타모니카 피치 파크 1에서 아침 9시에 이벤트는 시작하고 10시 반부터 실제로 워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다낭성 낭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시면 이쪽 관계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도 하는 이벤트를 가질 거기 때문에 좀 좋은 정보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워크는 USC 팀하고 같이 조인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이번 주 일요일 날 뵙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낭성 신장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학술적으로 강의를 한 거가 예전에 한 거에서도 있기 때문에 다낭성 신장 가지고 계신 분은 그거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좀 짧게 하고 그 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라이브로 강의를 했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제가 라이브 하고 질문 받는 것은 뭐 내일이나 모레나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아니면 또다시 강의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